통계 분석과 연구 방법론에서 매개 효과, 미디에이션 이펙트와 조절 효과, 모더레이션 이펙트는 변수 간 관계를 이해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이 많은 연구자가 두 개념을 혼동하거나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좀 빈번해요. 그래서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좀 차이점과 실제 적용 방법을 좀 쉽게 한번 살펴볼게요. 매개 효과는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예요. 독립 변수가 있고 종속 변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매개 변수가 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매개예요. 매개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한테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이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렇게 매개 효과 모형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한테 영향을 미치고 매개 변수가 종속 변수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죠? 그리고 또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런 어떤 순차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좀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비가 오면 왜 우울해질까? 독립 변수는 비 오는 날씨, 종속 변수는 우울감. 왜 비가 오면 우울해지지? 이렇게 보니까 비가 오면 실내에만 있게 되고 그래서 우울해져. 그러니까 비 자체가 직접 우울하게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실내 활동의 어떤 증가, 비가 오니까 실내 집에만 있어. 그러니까 중간 과정을 통해서 우울감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예도 있어요. 커피를 마시면 왜 잠이 안 올까? 독립 변수는 커피야. 커피를 섭취했더니 불면증, 잠이 안 와. 그런데 이 커피 자체가 아니라 어떤 카페인을 흡수해서 매개체를 통해서 불면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체내에 흡수되고 그래서 잠이 안 온다라는 것이 매개 효과에 대한 개념이에요. 뭐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운동을 하면 기분이 향상돼. 그런데 운동 자체보다는 운동을 하면 엔돌핀이 분비가 되고 엔돌핀이 분비가 되니까 그래서 기분이 좋아져. 그래서 운동 자체보다는 엔돌핀 분비라는 이 매개 변수, 매개 변수의 생리적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기분이 개선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개 효과예요. 어떻게가 매개입니다. 그럼 조절 효과는 뭐냐면 언제 영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가를 보는 겁니다. 언제. 이 조절 효과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나 방향이 다른 변수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이에요. 쉽게 말해서 A가 B에 주는 영향이 어떤 C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한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W라는 조절 변수가 X라는 이 독립 변수와 동시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Y한테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이 조절 변수의 개념이에요. 일상생활 속에 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칭찬의 효과가 언제 달라질까? 독립 변수가 칭찬이야. 그리고 종속 변수가 동기부여야. 같은 칭찬을 하는데 칭찬이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죠? 칭찬을 하면 나 더 잘해야지. 나 논문 더 열심히 써야지.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고민해 보니까 성격이 어떤 조절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같은 칭찬을 하더라도 외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칭찬과 외향적 성격이 상호작용해서 동기부여가 더 커져. 그런데 내향적인 사람, 좀 너무 내성적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칭찬하니까 가뜩이나 내성적인데 예,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 칭찬을 하니까 내향적인 사람의 이 상호작용해갖고 이 오히려 동기부여가 조금 더 안 될 수 있어. 더 부담스러워지니까. 그래서 칭찬의 효과가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또 이런 예도 있겠어요. 공부 시간이 많으면 시험 성적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 왜? 거기에 집중력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집중력이 높은 학생은 성적이 크게 향상되겠지만 상호작용해서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학생은 어떻게 돼요? 이 시험 성적 향상이 미미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 시간의 효과가 집중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광고 노출과 구매 의도, 뭐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브랜드의 광고가 유튜브나 이런 거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TV를 보더라도 인터넷을 하더라도 좋아하는 브랜드의 광고가 많이 볼수록 구매 의도가 높아지겠죠. 그런데 싫어하는 브랜드의 광고는 많이 봐도 구매 의도가 별로 높아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브랜드 선호도가 높고 낮음이 이걸 조절 변수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집중력이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의 이런 집단 간의 이런 상호작용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절 효과인데, 그 매개 효과의 조절 효과를 좀 동시에 비교해 보자면, 매개 효과는 시간적 순서가 순차적이에요. 비가 온다, 실내에 있게 된다, 우울해진다. 이런 순차적 순서를 갖고 있고, 조절 효과는 동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칭찬과 성격, 외향적인 성격이 동시에 작용해서 높은 동기부여가 일어날 것이고, 칭찬과 내향적인 거가 동시에 일어나서 낮은 동기부여가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매개 효과는 왜? 어떻게? 비 오는 날 왜 우울할까? 실내 활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조절 효과는 언제? 누구에게? 칭찬이 언제 효과적일까? 외향적인 사람에게. 뭐 이런 식으로 라고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매개 효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매개 변수가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통로인 거고, 조절 효과는 조건의 설정을 역할하는 겁니다. 조절 변수가 관계의 강도를 조절하는 스위치예요. 조금 조절 효과 같은 건 이런 거예요. 가뜩이나 날씨가 더워 죽겠어. 근데 거기에 보일러를 더 올려. 더 뜨겁게 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더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날씨가 더워 죽겠는데 보일러까지 틀었어. 말 그대로 조절 스위치 하는 거예요. 조명도 어때요? 밝아. 그런데 여기에 내가 어떤 스탠드 하나 더 놓고 더 조절을 더 밝게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강도가 더 세질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조절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프 형태는 매개 효과는 화살표가 이어지는 경로도, 날씨, 실내 활동, 우울감 이런 식의 그래프 형태를 볼 수 있고, 조절 효과는 기울기가 다른 직선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외향적 성격에서는 칭찬이 높으면 동기부여도 높아져. 근데 내향적 성격일 때는 칭찬을 하면 동기부여가 뭐 그냥 이렇게 미미하거나 그냥 뭐 별 효과가 없는 완만한 상승 뭐 이런 걸로 우리가 그래프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연구 설계를 할 때 고려사항을 좀 살펴보면, 매개 효과 연구 설계는요, 시간적 순서를 확보해야 됩니다. 원인, 매개체, 결과, 이거에 대한 시간 순서가 좀 명확해야 돼요. 왜 그런 매개 과정이 일어나는지 이론적 근거가 무조건 필요하다. 그냥 나 이럴 것 같아서 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뭐 실제 연구 결과로 본다면, 연구 모형으로 보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다. 예를 들어서 가설로 보면 직장 스트레스가 직무 만족도한테 영향을 미치고, 직무 만족도가 이직 의도 증가에 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죠? 여기서 직무 만족도가 매개 변수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이직 의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다 받잖아요, 직장인들은.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직 의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직무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이 결과로 인해서 직무 만족도가 낮아지니까 이직 의도도 높아진다라는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내 마음대로 막 잡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론적 배경에 근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행 연구 등등의 것들에 근거해야 된다. 조절 효과 같은 경우는 언제 누구에게 효과가 다른지 명확한 예측이 필요한 상호작용 가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좀 타당한 조절 변수를 선정해야 돼요. 그리고 조절 변수의 좀 다양한 수준의 범위를 확보하는 것도 좋다. 예를 들면 리더십이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야. 리더십이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 그런데 그 경험이 많은 팀이 있어서 팀 경험이 많은 팀, 강한 팀, 또 약한 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더십이 팀 성과에 미치는 데 있어서 그 경험이 많은 팀은 어떻겠어요? 경험이 많은 팀과 리더십이 상호작용해서 팀 성과가 강하게 긍정적인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고, 리더십이 팀 경험이 약한 팀과 상호작용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팀 성과가 약한 정적인 관계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같은 리더십이라도 팀 구성원의 경험 수준에 따라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조절된 매개 효과, 매개된 조절 효과, 이런 것도 있는데, 매개 효과와 조절 효과를 함께 고려하는 조절된 매개 효과를 활용한 연구들도 이제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스트레스가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직무 만족도가 의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 매개 효과의 관계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직무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여기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어떤 그 변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조절 효과가 되는 건데, 회복 탄력성이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도 간의 관계 강도를 조절하는 이제 상호작용 효과를 포함한 조절된 매개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가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고, 낮은 사람은 그 영향이 클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회복 탄력성이 높을 때는 스트레스가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완충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직무 만족도가 유지가 가능해. 결과적으로 이직 의도의 증가폭도 감소해요. 근데 회복 탄력성이 낮은 그 집단, 스트레스가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증폭돼.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직무 만족도에 급격히 이제 하락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직 의도도 크게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절된 매개 효과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매개 효과와 조절 효과는 각각 다른 연구 질문에 답하는 좀 중요한 분석 방법이에요. 연구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죠. 양적 연구에서 모형을 만들어서 할 때는 매개 효과, 조절 효과가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매개 효과는 어떻게, 왜 일어나는가라는 과정과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것이고, 조절 효과는 언제, 누구에게 효과적일까라는 조건과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는 자신이 답하고 싶은 질문의 성격에 따라서 적절한 분석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중요한 것은 이론적 배경에 근거해야 된다. 그리고 때로는 두 효과를 함께 고려해서 좀 더 정교하고 현실적인 모델을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정확한 개념 이해와 적절한 그 선행 연구 기반의 그런 적용을 통해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